집진기로 끌어당기는 하나랑 문을 열어놓고 바깥으로 배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거든요. 아, 그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타일팀이랑 뭐 좀 겹쳐서 좀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그 날이 오면은 어떨 때는 일정을 좀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씩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고객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랑 저희 같은 업자가 얘기하는 거랑은 완전한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 스프링클러가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제 생각에는 숨기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러버입니다. 오늘은 산운마을 구단지 현장 와 있습니다. 이제 목공이 끝나고 타일이 들어가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신데 뭐 약간 민원에 대해서 소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전에는 타일이 소음도 없었고 나름 조용한 분야였거든요. 근데 요즘엔 소음이 조금 나요. 대신에 뭐 벽을 두두두두 하는 개념은 아니라서 그렇게 소음이 심하거나 민원이 나오는 적은 없는데 이제 저희가 이런 코너 보면은 졸리컷 해가지고 이제 따잖아요, 각을요. 그거 할 때 소리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먼지도 많이 나고요. 가능하면 그래서 좀 문을 닫아놓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나오는 먼지가 어마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먼지를 현재로서는 집진기로 끌어당기는 하나랑 문을 열어놓고 바깥으로 배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거든요. 아,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 먼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은 어쩌다가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일팀이랑 좀 사전 조율이 좀 필요합니다. 집진기를 좀 갖고 다니면, 집진기가 뭐냐면은 그라인더라든지 어떤 윙 갈아내는 거에다가 청소기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착하다 꽂는 거예요. 그러면 윙 하면은 그 먼지가 바깥으로 많이 안 나가고 그거를 쏙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팀마다 구비를 해놓는 팀이 있고 그렇지 않은 팀이 있는데 이런 거는 만약에 좀 예민하다 그러면은 말씀을 좀 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통은 그냥 들어갑니다. 보통은 그러면은 뭐 그것 때문에 민원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요즘에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여름 뭐라 될까 가을이나 봄 가을이나 봄에는 창문을 열어놓는 집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먼지 보여요 이러는 경우는 있어요.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작업하셔야 되니까 작업은 천천히 하시면 제가 쓱 돌고 그냥 가겠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그래서 레이저 딱 띄워가지고 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타일 얘기를 하실 때 타일만 고르셔도 돼요. 사실은 디자인은 거기서 거기고 그리고 제가 그 레이아웃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좀 특별한 디자인 좀 니즈가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거래하는 팀 COTU 여기에다가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디자인까지 해주시기로 이제 저랑은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디자이너가 붙어가지고 디자인도 해주시고 다 해주시니까 걱정 없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 여기 아직 제 흔적이 남아있네.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에서 디테일과 디자인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단 하루만이죠. 그러니까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이 집이 다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거 그림 하나에. 그래서 지금은 그걸 바탕으로 목공팀 왔을 때 제가 전달하고 지금 이제 팀장님들께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계시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타일팀이랑 뭐 좀 겹쳐서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뭐 소음 때문에도 그렇고 먼지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워낙 타일이 단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사람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공정이 겹치지 않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피해서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간다면은 글쎄요 목공 정도? 근데 그것도 서로 좀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겹치면 난리 납니다. 지금도 여기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쓱 둘러보고 있지만 또 졸리컷 작업하신다. 소음이 납니다. 피해야 되겠어요.
겹친다고 해도 평수가 좀 있어야 돼요. 네, 한 5, 60평 정도 되면은 방마다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예, 자재도 이렇게 조금, 그 졸리건 하는 장소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겹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예,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 곧 그 금액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인테리어를 하실 때는 항상 공사 기간을 하루 이틀은 좀 여유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불가항력으로 이게 이동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직원을 기술자로 쓰는 인테리어 업체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진짜 시스템 잘 갖춰진 업체 같은 경우는 직원을 전기팀을 운영하고 계신 업체는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실까? 그건 이제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전기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방의 감초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착착착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통은 다 외부에서 팀을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일 들어와 주세요. 아니면 뭐 다음 달 뭐 언제 들어와 주세요 해가지고 그분들도 일정을 딱딱딱 맞추실 텐데, 실제로 이제 그 날이 오면은 어떨 때는 일정을 좀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일주일 전이라든지 보름 전이라든지 뭐 2, 3일 전에 긴급할 때는 연락이 와가지고 하루 뒤로 좀 미뤄야 되겠는데요. 보통 땡기는 거는 별로 없고 뒤로 미는 게 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일정이 조금씩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반기 공사 있죠? 네, 전반기 공사에는 조금 여유를 두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반기 공사는 몸짱을 만드는 공사잖아요. 한마디로. 예. 후반기 공사는 이렇게 옷 입는 공사. 그러다 보니까 몸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몸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병이 많이 들었으면 고칠 게 많아지니 철거도 그렇고, 그리고 과거에는 철거 정도만 들어가면 됐어요. 그럼 바로 목공으로 넘어갔거든요. 뭐 샤시도 뭐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단열에 대한 니즈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샤시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철거하고 목공으로 바로 넘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들어가면 확장도 해야 되죠. 또 확장도 좀 말려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또 천정형 에어컨 들어오죠. 천정형 에어컨 들어오면은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쓸 가전제품들 위해서 전기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최소 목공이 들어오기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정도의 공정이 사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철거도 시간을 좀 줘야 되고, 나머지 공정도 시간을 줘야 되다 보니까 그 몸짱 만들기 공사 목공까지 하는데 거의 많게는 한 달까지도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가 연식이 좀 얼마 안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전반기 공사는 필요가 없는데, 연식이 된 아파트 25년 넘었다 그럼 조금 각오하시고 공사 기간을 최소 6주에서 7주, 그래서 많게는 2달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안전하게 돌아간다. 변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케줄이 이렇게 한번 꼬이잖아요. 그러면은 일정이 망가집니다. 보통 인테리어를 스스로 하시는 분들,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때문에 보통 인테리어가 잘못되죠.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일정을 한 1.5배 정도, 특히 전반기 공사에 기간을 좀 더 여유 있게 두고 후반기 공사를 이렇게 같이 가주시는 거, 그런 걸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일정 조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객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랑 저희 같은 업자가 얘기하는 거랑은 완전한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게 저희 한마디면 되는 게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을 좀 절약을 하고 싶으시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이제 이 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리고 저희랑 좀 연관이 있는 팀을 같이 끌고 가시는 게 시간적으로는 좀 좋으실 테고, 나는 좀 시간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좀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장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좀 바꾸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이제 대출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집을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 상태를 제대로 못 보고 구입을 하는 바람에 내가 생각했던 인테리어 비용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부터 천천히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금액이 좀 덜 들어가는 인테리어 연식이 있어요. 그 연식은 10년 미만은 굳이 뭐 인테리어를 크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외한다고 치고 10년에서 한 15에서 한 17년 정도 사이, 현재 2025년 기준으로 그렇게 보시면은 제가 뭐 맨날 짜잔 제네시스 뭐 테슬라 뽑았어요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둘 건 두고 이제 들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꼼꼼히 체크를 좀 해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사지 마시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뭐 몇천 원짜리 사는 것도 며칠 고민하면서 사는데 지금 몇십억짜리 어떤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몇십억짜리도 있는데 그걸 너무 급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사전에 미리 보시는 게 좋고 결정적으로 연식을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슈가 있는데 그 스프링클러 이슈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연식에 상관없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과 지금 같이 조인해가지고 매물을 보러 다니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스프링클러가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제 생각에는 숨기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몇 번 그 현장을 좀 경험해 봤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보뜰마을 2단지 그리고 이 보뜰마을, 그러니까 이 분당 쪽에 있는 그때쯤 지어진 아파트, 그 아파트들의 스프링클러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의 두께가 조금 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PVC 계열로 그냥 해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숨기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의도적으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그거 그냥 말 안 하고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고 지금 당장 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뭐 거기 항목에 문제 없으면 이렇게 체크하시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스프링클러 100현마을 5단지도 지금 스프링클러 교체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전반기 공사 일정이 빠듯하게 저도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고객님께는 제가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고 업체를 빨리 조인시켜 주셔서 저랑 통화를 좀 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일정을 다닥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스프링클러 이슈를 부동산 쪽에서는 은근히 안 가르쳐 주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누군가는 이 영상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정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숨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아파트 곳곳에서 스프링클러 교체한다고 막 공사를 이미 하고 있고, 관리사무소 가면은 이미 뭐 연락처도 있고 그래요? 알아요? 뭐 하면서 이제 다 될 정도 수준이면은 그 아파트에 이미 소문이 다 돌고 여기는 바꿔야 된다고 다 얘기가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하게 찾아다니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조차 말씀 안 해주신다면은 그거는 조금 직무유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스프링클러는 꼭 확인해 보십시오. 요즘 아파트라고 해서 스프링클러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제 저랑 상담하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5년 된 아파트인데 스프링클러에서 문제가 생기는 아파트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를 좀 해보고, 그런데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그런 사전 정보에 좀 빠삭한 부동산 하시는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 쪽에다 좀 물어보시고,
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뭐 건축가도 아니고 뭐 설비업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겠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흐름과 소문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좀 해가지고 공사 들어갈 때 스프링클러 교체를 하는 게 좀 낫다. 돈은 좀 들어가지만요. 하고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바로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른 거는 뭐 마음에 안 들면 뜯고서 고칠 수도 있지만 스프링클러는 한번 세팅해 놓으면 다른 것까지 완전히 지금 다 드러나야 되는 상황이고 좀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예, 보양도 해야 되고. 물론 천장만 건드는 거기 때문에 뭐 가벼운 공사예요라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 공사는 가볍지가 않아요. 부담이 항상 되고. 그리고 체결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관을 체결해 놓지 않습니까? 해놓은 다음에 실험적으로 좀 며칠 좀 기다려봐야 되고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압을 뭐 체크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챙기셔가지고 들어가면은 좀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일정 조율이라든지 그리고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자신이 없고 좀 위험하다 그랬을 때는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